기후변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그린 뉴딜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정책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녹색 성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동일한 그런 개념입니다.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그린, 또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의 뉴딜, 이 두 단의 합성어죠. 자, 이제 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아주 매우 적극적인 정책인데요. 네. 지금까지 서구 각국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었는데 이보다 좀 더 혁명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회 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을 위한 대규모 집중 투자가 중점으로 그린 뉴딜은 경제와 산업 정책이자 사회 정책이고요. 또 한 부분의 개혁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을 계획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환경에 대한 어떤 담론이 아니라 산업 시스템 전체의 어떤 대전환을 의미하는 거군요. 자, 그런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좀 차이가 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린 뉴딜, 또 유럽의 그린 뉴딜이죠. 네. 자, 이제 지난해 2월 미국이 의회에 제출되었던 그린 뉴딜 결의안을 보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가량 차지하는 미국이 이런 경제 전환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자, 이제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하원에서 지난해 2월 7일 통과시킨 그린 뉴딜 결의안을 보면 첫째, 자, 10년 내 미국의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예. 둘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도시 건설, 모든 빌딩을 녹색 빌딩으로 전환한다. 셋째, 제조업과 농업 부분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실현한다. 예. 넷째, 해안과 도시, 교통, 수송 분야 등의 기후변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한다. 다섯 번째, 온실가스 감축과 포집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녹색 기술, 산업 지식, 상품을 미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상시 정책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봤죠. 따라서 미국 하원은 국가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녹색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뉴딜 정책의 기후변화 버전이 바로 이 녹색 이 그린 뉴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유럽의 그린 뉴딜은 어떤 정책인가요? 유럽도 예전서부터 굉장히 이런 기후변화에 아주 민감한 지역이었었죠. 예. 네. 유럽의 이제 그린딜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탄소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내년부터 규제 시행 예정인 10개 플라스틱 금지 품목 외에도 화장품이라든가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에도 사용 제한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핵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뭐 미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면 탄소 국경세가 있습니다. 예. 탄소 국경세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미비한 국가에서 수입한 에너지 집약적 생산품, 즉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이런 데 부과하는 관세죠. 사실 이제 이 계획이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거로 보는데 수출업계들이죠. 특히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수출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미국과 유럽의 그린 뉴딜 그리고 그린 딜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 안에는 이제 많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온실가스를 좀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넷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 그린피스에서도 한국 상황에 맞는 그린 뉴딜을 위해서 5가지 정책 목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말씀드린 2030년까지 온실가스량을 전체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 두 번째가 국회나 정부 차원의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 선언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실제 여러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우선순위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로는 100%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기차로 전기화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부분인데요. 네. 자, 이런 제안들이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 창출 또 경제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이 정책화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총선을 20여일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각 정당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린피스였죠. 그린피스가 비정당에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라고 물었고요. 자,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은 국회는 기후 비상 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에 동의하는지 또 물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기후 비상 선언은 산업, 금융, 국토, 농업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어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 분야라든가 국토, 금융, 환경 등을 포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나 반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비상사태 선언에 공감한다면서 현 정부의 과속 친재생 에너지 정책 대신에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에너지 믹스요. 네,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믹스란 원전 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가동률 8% 유지를 고정으로 해서 의무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탄소나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원전을 의무 운행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R&D를 위한 예산 마련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이미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 설정 결의안을 내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저탄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중장기에 걸쳐서 좀 일관되고 지속적인 환경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20% 확대, 또 한국형 탄소 제로 모델 구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네. 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도 그렇고 또 우리 정당의 그린피스에 대한 대답도 그렇고 이제는 기후 변화가 단순히 이상론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